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화살을 단 한 발의 화살로 공중에서 맞춰 떨어뜨려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먼 거리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속도로 날아오는 물체를 말이죠. 만약 단 한 번이라도 빗나간다면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방어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확률 게임에서 무려 90%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거머쥔 주인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완벽한 방패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가 중동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사실 무기 체계에서 실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무리 연습 때 100점을 맞고 훈련장에서 백발백중을 자랑해도 실제 전장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적이 어떤 기관체를 섞어 쏠지, 우리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들 전자전 공격을 어떻게 퍼부을지, 기상 상황은 또 얼마나 최악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훈련 데이터 100개보다 실전 기록 1개를 훨씬 더 귀하게 대접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의 영공을 지키기 위해 솟구쳐 오른 것은 미국의 패트리엇이 아니라 한국의 천궁2였습니다. 이란발 미사일들이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침범하던 그 긴박한 순간 천궁2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의 미사일들을 공중에서 차례로 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 이상의 요격 성공이었죠. 이 90%라는 숫자가 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지 그 속살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잘 맞췄다는 수준을 넘어 이건 현대 미사일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천궁2에 적용된 기술 중 가장 핵심은 바로 히트 투 킬, 즉 직접 충돌 방식입니다. 예전의 미사일들은 적 미사일 근처에서 터져서 파편으로 격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2는 다릅니다.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말 그대로 몸으로 때려 박아 박살을 냅니다. 상상해보세요. 야구장 끝에서 던진 야구공을 반대편 끝에서 던진 또 다른 야구공으로 정확히 맞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이 틀리면 스치고 지나가 버리겠죠. 그런데 천궁2는 이걸 90% 확률로 해냈습니다. 적 미사일에 실려있는 탄두를 물리적인 충격으로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파편으로 맞히면 탄두가 터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지만 직접 때려 박으면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해버릴 수 있거든요. 이제 이 괴물 같은 무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천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흥미롭게도 러시아의 기술이 닿아 있습니다. 1990년대 우리는 불곰 사업을 통해 러시아의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인 S-350 기술을 받아오게 됩니다. 당시 러시아는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만 돈이 없었고 우리는 돈은 있었지만 첨단 미사일 기술에 목말라 있었죠. 이 절묘한 만남이 천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남의 기술을 그대로 쓰는데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죠.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밑바탕 삼아 우리만의 IT 기술과 정밀 가공 기술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원형이었던 러시아제보다 훨씬 작고 가벼우면서도 훨씬 정밀한 한국형 천궁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천궁만의 독특한 필살기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콜드 런칭 방식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튀어나가죠? 이걸 핫 런칭이라고 하는데 발사대가 화염에 손상되기 쉽고 위치가 금방 들통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궁은 다른데요. 일단 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툭 던져 올립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허공에 둥둥 떠 있는 찰나의 순간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해 적을 향해 날아갑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발사대를 재사용하기가 훨씬 쉽고 무엇보다 360도 어느 방향에서 적이 나타나도 공중에서 몸을 휙 돌려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 입장에서는 어디서 날아올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신이 되는 거죠. 이번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실전 등판은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당시 아랍에미리트 하늘로 날아온 미사일들은 그냥 평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는 최신형 탄도미사일들이 섞여 있었죠. 얘네들은 낙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궤도도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이란은 요격을 방해하기 위해 미끼 미사일까지 섞어서 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는 속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노이즈 속에서 진짜 위협을 칼같이 골라냈고 발사된 유도탄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적의 심장부로 돌진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군사 관계자들은 천궁2가 적 미사일을 격추하며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짜로 이게 되네라는 의구심이 이건 미쳤다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 실전 기록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무기 시장은 철저한 결과 중심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카탈로그에 우리 무기 좋다고 써봤자 실전 기록 한 줄 있는 무기한테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동안 미사일 방어 체계의 왕좌는 미국의 패트리엇이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패트리엇은 걸프전부터 쌓아온 화려한 실전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천궁2가 그 패트리엇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가성비 면에서는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패트리엇 한 발 가격이면 천궁 수십 발을 쏠 수 있는데 성능은 비슷하거나 더 안정적이라니 전 세계 국방부 장관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더욱이 이번 성공은 우리 대한민국 안보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실전 데이터라는 보물지도입니다. 우리는 휴전 국가이지만 직접 미사일을 쏠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해볼 기회는 더더욱 없어야만 하죠. 그런데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대신 실전을 치러주면서 실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레이더 신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중동의 극한 환경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몽땅 수집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으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천궁2의 소프트웨어를 더욱 완벽하게 다듬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만렙 방패를 갖게 된 셈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지금 대한민국 방산의 위상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천궁2는 사실 한 기업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방산 기업들이 원팀으로 뭉쳐 만들어낸 예술품이죠. 미사일의 정밀한 타격 기술은 LIG 넥스1이 적의 움직임을 단 한치의 오차 없이 포착하는 다기능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그리고 이 무거운 시스템을 싣고 전장을 누비는 발사대 차량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이 세 기업은 전 세계 무기 시장의 거물로 우뚝 섰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 무기를 가성비만 좋은 제품이라고 얕보지 못합니다. 한국 무기는 전장에서 내 가족과 내 나라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인식이 박힌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한국산 방패의 성능에 넋을 잃고 있을 때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상상도 못한 긴급한 연락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아랍에미리트의 최고위급 인사였는데요. 그가 꺼낸 말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보낼 테니 미사일만이라도 당장 실어달라는 것이었죠. 도대체 현지 상황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길래 이토록 절박한 요청이 쏟아진 걸까요? 핵심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제발 이번 주말까지 유도탄을 보내달라는 것이었죠. 보통 국가 간의 무기 거래는 계약서 쓰고 물건 받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게 상식인데 아랍에미리트가 이토록 패닉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궁2가 적의 미사일을 종이장처럼 찢어발기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는 지금 당장 이 방패가 없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느낀 겁니다. 상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천궁2 10개 포대를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이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건 단 2개 포대뿐이었죠. 그런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갈등이 폭발하며 중동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던 그 순간 단 2개뿐인 천궁2 포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뿜으며 적의 미사일을 완벽하게 격추해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작 2개로도 이 정도인데 만약 나머지 8개가 다 깔려 있었다면 우리 하늘은 그야말로 철옹성이었겠구나 하고 말이죠. 여기서 아주 긴박한 장면이 연출됩니다. 포대 시스템 전체를 새로 제작해서 보내는 건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레이더 만들고 발사대 차량 조립하고 테스트하는 데만 수개월이 꼬박 걸리니까요. 그래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시스템은 천천히 만들어도 좋으니 일단 지금 당장 쏠 수 있는 유도탄, 즉 미사일 알맹이 수십 발부터 이번 일요일까지 무조건 넘겨달라는 겁니다. 총은 이미 2자루가 있으니 그 총에 넣을 총알이라도 창고에 꽉꽉 채워달라는 절박한 요청이죠. 우리 정부와 방산 기업들도 이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지금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류입니다. 지금 중동 하늘길은 전쟁 여파로 워낙 험악해서 일반적인 민간 항공기들은 경로를 우회하거나 운항을 중단한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자신들의 국적기나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이 한국산 방패를 실어가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착하는 보급품처럼 한국산 유도탄이 중동의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장관이 펼쳐지기 직전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행복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만 급한 게 아니거든요. 옆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약 4조 원 규모의 천궁2 계약을 마쳤고 최근에는 이라크까지 약 3.5조 원어치를 사겠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동네 형들이 줄을 서서 내 거 먼저 만들어 달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공장은 지금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물량이 모자랄 지경이죠.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를 넘어 대한민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배하는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 등극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는 하필 한국의 천궁2에 이토록 열광하는 걸까요? 미국의 패트리엇이나 러시아의 S-400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엔 3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정치적 결벽증이 없다는 겁니다. 미국 무기는 사기도 힘들지만 사고 나서도 이럴 땐 써라, 저럴 땐 쓰지 마라 하는 간섭이 엄청납니다. 반면 한국은 우리는 당신들의 안보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자세로 접근하죠. 상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확실한 방어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 중동 국가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둘째는 전 세계가 경악하는 미친 속도입니다. 한국 방산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달의 민족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주문받고 5년, 10년 걸릴 때 한국은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 아랍에미리트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필요한 순간에 즉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전쟁터에서 그 무엇보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과 대량 생산 시스템이 결합해 만들어낸 압도적인 납기 속도는 이제 K방산의 전매 특허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압도적인 사후 관리와 신뢰입니다. 무기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장나면 바로 달려가서 고쳐주고 운용 방법까지 내 일처럼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이번 실전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주니 한번 한국 무기를 써본 나라들은 다른 나라 무기로 갈아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태도와 기술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함께 국경을 지키는 전우라는 인상을 심어준 것이죠. 천궁2의 성공은 단순히 한두 기업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하이테크 정밀공학의 정점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소총 한 자루 제대로 못 만들어서 외국에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강 다리가 끊겨 피난길에 올랐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의 이 소식을 듣는다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든 방패가 저 멀리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세계 최강국들이 우리 무기를 못 구해서 안달이 난 이 상황 말입니다. 이건 우리 민족이 가진 끈기와 저력이 일궈낸 기적과도 같은 승리입니다. 이제 K방산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비즈니스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끈기, 그리고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천궁투가 기록한 90%의 요격률은 적의 침략 의지를 꺾어버리는 강력한 경고이자 수많은 무고한 시민이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수호자의 증표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일구어낸 기적이 전 세계의 하늘을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 벅차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 뒤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우며 정밀 부품을 깎고 소프트웨어를 짜던 무명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좁은 연구실에서 지킨 인내의 시간들이 오늘날 중동의 밤하늘에서 화려한 불꽃으로 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이제 중동을 넘어 유럽과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루마니아와 헝가리 같은 나라들도 한국산 방패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지금 K방산의 신화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대한민국이 가진 저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가장 신뢰받는 파트너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놀라운 드라마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유익하고 가슴 벅차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지식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저력,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